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물질 때문에 2010년 일본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먼저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 9월 일본 해상보안청이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강력 반발했죠.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일본으로 향하는 이 물질의 수출을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이 물질의 공급이 막히자 일본의 첨단 산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특히 일본의 반도체, 전기차, 첨단 부품 제조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이진 않지만 일본으로 향하는 통관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실질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때 일본이 얼마나 타격을 받았냐고요? 일본 내 이 물질의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했고 기업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자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고요. 이 사태 이후 일본은 이 물질의 수입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미국, 호주, 인도, 베트남 등과 협력하여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준 것은 단 하나, 중국이 이 물질을 경제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이름은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는 희귀하다 할 때 희와 흙을 뜻하는 토를 합친 단어로 희귀한 흙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희귀한 광물이죠. 이 히토류는 전자제품,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의 필수적인 희귀금속인데 AI 산업에서 핵심 부품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자원입니다. 특히 네오디뮴이라는 히토류로 만들어진 자석은 일반 자석보다 10배는 강력하죠. 원래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히토류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좋았던 시기에는 그저 환경 파괴를 감수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히토류를 정제해주는 중국에서 사오면 되는 물질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2010년 일본과 중국의 저런 분쟁이 있고 나서 미국은 이 히토류 공급망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히토류,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면 중국은 미국의 히토류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AI 등 첨단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제가 구독자 100만 명을 모으려고 하는데요. 좀 모자랍니다. 어렵겠지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2019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6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과격하게 말하긴 해도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그런 말을 할 때에는 항상 목적이 있으니까요. 왜 뜬금없이 그린란드를 산다고 했을까요? 2019년 5월에 미국과 중국이 한창 무역전쟁 중일 때도 중국이 이 히토류를 협상카드로 사용했습니다. 2010년에 일본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린란드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린란드는 세계 최대 히토류 매장지 중 하나로 특히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이트륨 같은 AI 산업의 핵심 원소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2025년에도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린란드를 확보하면서 AI, 반도체, 전기차 산업의 필수적인 히토류 공급망이 다각화되는 것이죠. 하지만 덴마크는 여전히 매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토류, 미국엔 없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히토류가 부족하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은 약 2억 3천만 톤 이상의 히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히토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문제는 바로 생산시설 때문입니다. 히토류를 채굴하더라도 정제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원료를 중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또한 엄격한 환경 규제로 인해 미국은 새로운 정제시설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제 과정에서는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이 발생해 환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죠. 고순도로 가공하려면 복잡한 화학적 분리 공정이 필요하고 또 이를 처리할 정제시설도 갖춰야 됩니다. 게다가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서 저렴한 인건비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왠지 중국과 잘 맞아 보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비교적 환경 규제가 까다롭지 않은 중국이 많은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히토류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독립적인 생산 인프라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은 이 모든 조건들이 잘 맞아 많은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고요. 얼마 전 AI 산업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딥시크라는 중국의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AI 산업에서 선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미국이 크게 한 방 먹었습니다. AI 기술 격차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AI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히토류 공급이 중국에 의해 차단된다면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전반이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히토류 공급망을 확충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급박해질 것 같은데 결국 며칠 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히토류 생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로 우크라이나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매장량은 유럽 최대 수준이며 두 번째, 니오뷴, 티타늄, 지르코늄, 스칸듐 등 다양한 희귀금속이 풍부합니다. 세 번째, 생산 시설을 세우기에 지리적으로도 이상적입니다. 네 번째, 미국과 유럽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산업화가 가능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새로운 히토류 공급 기지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이제서야 이 카드를 꺼내 쓰는 미국. 딥시크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픈AI CEO인 샘 알트먼이 한국에 찾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히토류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미국. 딥시크가 강력하긴 강력했나 봅니다. 사실 미국이 이렇게 히토류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호주 히토류 업체와도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방부는 호주 기업인 라이너스와 협력하여 텍사스주에 히토류 가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3,040만 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에너지 퓨얼스는 호주 에스트론과 손잡고 히토류 사업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에너지 퓨얼스가 호주의 광물 업체인 베이스 리소스스 리미티드를 약 1억 7,840만 달러에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에너지 퓨얼스는 미국의 우라늄 및 히토류 선도 기업이자 핵심 광물 업체로 성장할 모양새죠. 미국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히토류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귀하긴 귀한가 봅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히토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미국은 그린란드를 원했지만 실패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으로 우크라이나를 선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히토류도 풍부하고 생산시설을 세우기에 적합한 국가이죠. 중국은 과거처럼 수출 제한 등 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히토류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과연 잘 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 만들어 볼게요. 라쿤 뉴스였습니다.